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아침 첫 영상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나는 주말 토요일 불토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에도 어김없이 한파가 몰아친다고 해요. 여전히 추운 날씨입니다. 결코 우리가 방심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한파가 지금 우리나라만 한파가 아니라 온갖 나라에서 지금 다 날씨가 춥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나 바다 지역은 막 앞바다가 꽝꽝 얼 정도로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실 우리 수호천사님들 정말 따뜻하게 옷 입고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 또는 야외로 나가야 한다면 빨리 나가셨다가 잽싸게 실내로 들어가시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한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소식만큼은 정말 따뜻한 내용을 소씨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과연 무슨 내용이 있을지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첫 소식부터 굉장히 독특해요. 영웅시대 어린 한 팬이 우리 집에 임영웅이 등장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집에 임영웅이 등장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참 황당할 정도의 이야기죠. 근데 바로 요 사진을 공개하면서 우리 집에 임영웅이 등장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자신의 집에 이렇게 임영웅님의 전신, 이 등신대를 딱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게 햇살 담은 간장 등신대잖아요. 많은 팬들이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 등신대를 어디서 나왔을까? 글쎄요, 이 햇살 담은 관계자와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마트를 운영하는 건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몇몇 팬은요, 이거 혹시 들티한 거 아니냐, 마트에 있는 건 혹시 들고 왔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만약 사실이라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렇진 않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이러한 말이 있어요. 어떻게 받은 거야? 헐, 들티했어? 뭐야, 정말로 들티했어? 어떻게 가져온 거야? 마트에서 들티는 불가능할 텐데 헐, 나도 궁금하다. 대박이다. 내 집도 아닌데 설레인다. 어디서 났어?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임영웅님의 이 등신대를 마트에서 들티했다면 요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과 임영웅님과 소속사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이렇게 촬영된 사진을 바탕으로 나온 굿즈는 아니지만 공식 제작품이잖아요. 이것도 다 비용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마케팅 비용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고화질 사진을 촬영할 때의 비용도 있죠. 이거를 인쇄물로 출력하는 비용도 있죠. 등신대로 제작하는 비용도 있죠. 이게 디자인비부터 모델비와 촬영비와 제작비 모두가 포함돼서 보기에는 한 10만원 주면 만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금액도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들티는 저도 아니길 바라지만 어찌됐건 무슨 사연인지 저도 참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만약에 우리 수호천사님들 중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이 사진을 올린 분과 연관이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수호씨에게 꼭 어떤 일인지 제보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나아가선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임영웅님을 부를 때 발음을 어떻게 하나요? 임영웅이 있고 임명웅 이러는 분도 있고 임명웅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죠. 근데 임영웅을 빨리 하면요, 임영웅 이렇게 막 발음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맞을까요? 소시 뭔 소리예요? 하시겠지만 도대체 임영웅은 뭐라고 발음해야 될까? 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과 글을 주고받는데 이 끝까지 보셔야 돼요. 이 결과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우선 첫 질문은 그래요. 임영웅을 과연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맞을까? 영웅 이렇게 발음해야 되나? 아니면 임명웅? 아니면 임영웅? 자, 영웅은요, 임영웅 이렇게 좀 띄어서 발음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게 맞을까요? 그러면서 이게 또 지방과 서울 수도권 지역이 또 의견이 나뉘어요. 그러면서 서울 사람들은 임영웅 어떻게 발음해? 발음해보고 들어봐. 임영웅, 이명웅. 자, 근데 여기에 댓글이 28개가 달렸는데요. 이 중에서 1번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합니다. 임영웅. 영자가 영이 아니고 영. 니은 발음이 많이 난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글이 올라옵니다. 임영웅 발음 어떻게 해야 돼? 임영웅, 이명웅. 나는 이 1번인 것 같아. 라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유심히 다른 방송인들은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들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MC였던 김성준님은 이명웅씨 이렇게 발음을 하고 영웅님 본인은 임영웅입니다. 이렇게 발음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이명웅은 뭔가 이명웅답지 않은 이명웅인데 뭐 무슨 말이지 이게? 어찌됐건 이런 말도 나왔고 근데 대다수가 임영웅이다. 그런데 이명웅으로 발음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 뭐 의견이 아주 다분하게 나눠져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둘 다 성을 붙이면 여는 법칙으로 이 밑받침, 미음자가 이렇게 뒤에 있는 영이라는 글자에 합성이 되면서 이명웅으로 된다. 성을 떼서 임, 띄고 영웅 하면은 자음동화로서 임, 니은자 발음이 나는 영웅이 된다. 심지어는 최근에 나왔던 이 쇼츠 예고편 있죠? 이 붕어빵 장사. 이 붕어빵 장사 거기에서 저는 임영웅이에요 라고 하는데 영자 발음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 영웅님을 오랫동안 응원했었던 팬들은요 임영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소천사님들 뭐가 맞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명웅이 맞을까요? 임영웅이 맞을까요? 아유, 소씨 토요일 아침부터 머리 쥐날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은데 이 결과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단 대다수의 분들은 이렇게 두 번째 영자 발음이 나는 걸로 많이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뭘까요? 뭐가 맞을까요? 놀랍게도 국립국어연구원에다가 이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둘 다 맞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속이 시원하죠? 그래서 앞으로 임영웅이건 임영웅이건 둘 다 맞는 발음이다. 한국어 참 어렵습니다. 이거 제가 좀 하나 걱정되는 게 해외 나가면요 영웅임 이거 발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임히어로라고 림히어로 뭐 이렇게 발음을 하게 홍보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쭉 내려보니까 나도 영웅으로 해. 나는 명웅이야. 근데 명웅이는 따로 있잖아요. 명웅이 누굽니까? 우리 소천사님들 다 아시죠? 바로 임영웅님의 동생인 명웅이는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왕 발음하는 거 임영웅으로 하는 게 요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천사님들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라고 발음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나는 임영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임영웅이라고 하네? 근데 싸우시면 안 됩니다. 둘 다 맞는 발음이라고 공식적으로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답변을 해 주었으니까요. 아, 저 이런 걸 알아내다니 저도 참 보다가 많이 웃었습니다. 자, 나아가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인터뷰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때는 언제냐? 미스터트롯 우승 후보였던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하여 정말 전격 인터뷰를 했거든요. 제가 이걸 한번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대기실에서 임영웅님을 딱 앉혀두고 인터뷰를 해요. 음악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임영웅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 진학을 고민하다가 음악이 너무 좋아서 실용음악과를 지원하게 된 게
음악을 시작했던 계기였다. 이건 다 알고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트로트라는 장르를 하게 됐냐? 이것도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어렸을 때 꿈이 가수였는데 가수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전국에 있는 가요제들을 많이 나가봤는데 나가다 보니까는 어떤 경우가 생겼냐? 그렇게 힘들었던 이 입상, R&B, 발라드, 등등 정말 많은 장르로 도전을 해봤는데 한 번도 입상조차 못하다가 어느 한 대회에서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번에 좀 한번 즐겨보자 라는 차원에서 트로트를 불러봤는데 그때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 트로트로 1등을 하면서 입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임영웅님의 트롯 가수로서의 인생이 시작된 계기이죠. 여기까지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인터뷰 내용들이 흥미를 느껴요. 트로트의 매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일단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신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흥겨움이라는 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로트가 아닌 다른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냐? 라고 하자 임영웅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장르는 안 가리고 다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미 이게 2, 3년 전에 했던 인터뷰거든요. 미스터트롯 우승 후보였던 임영웅님이 이렇게 딱 인터뷰를 했을 때 이미 장르는 안 가리고 다 해보고 싶지만 벌써 장르를 가리지 않고 모든 노래를 섭렵했잖아요. 이미 임영웅님에게는 수년 전부터 그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장르를 섭렵하는 그 계획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나 그 중에서 나는 재즈를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임영웅님이 단독쇼에서 몇 곡을 불렀지만 자신만의 자작곡 재즈곡이 나온 적은 없어요. 저는 이 집 앨범에서 재즈곡도 한번 나올 가능성이 이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침마당에서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 당시에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님도 같이 출연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할머님이 자신과 있었던 어떤 사연이라든지 말씀을 굉장히 잘해주셔서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좀 형성하게 되었고 또 어머니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이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군고구마도 팔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고생을 했지 않냐, 생각나는 게 있냐? 라고 질문을 하자 이 가수가 되려고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여러 업종의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나마 어렵게라도 가수 준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임영웅님의 과거 아르바이트 시절의 이야기죠. 막상 가수로 데뷔를 하고 나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시간이 안 났겠죠? 그래서 집도 그렇고, 이 대표님의 지원을 받다가, 이제, 군고구마 장사를 함께 하면서 가수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수 데뷔를 하고 나서도 군고구마 장사를 꾸준히 했었죠. 왜 아르바이트를 못 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말했던 대로, 가수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2-3번은 지방 공연을 다녀야 했었고, 이게 스케줄이 불안정하니까, 어느 날은 공연을 해야 하고, 어느 날은 또 공연이 없고, 여기에 맞춰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케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군고구마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소천사님들이라면 내가 이제 가수인데, 내가 이제 행사장에 가서 나를 보러 오는 팬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가수의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군고구마 장사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나 학생 때나 그런 걸 했지 만약에 제가 지금 수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군고구마 장사 해라 그러면 이벤트면 모를까? 그걸로 생계 유지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러면서 이제 임영웅님에게 첫 콘서트 때 이제 그 기분을 물어봐요. 그러자 너무 좋다면서 데뷔 전에는 카페 같은 곳에서 소규모로 해봤지만 그때는 정말 이 차원이 다른 것 같다. 평소의 무대보다 너무 설레이고 신났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더 큰 공연장에서 제대로 공연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쯤부터 이제 코로나가 탁 발발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규모를 키울 수 있었던 그 시기가 훌쩍 지나가고 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미스터트롯 콘서트를 하면서 어땠죠? 정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 세계의 콘서트가 다 보고 배워야 하는 영웅시대 분들의 엄청난 이 방역 준수가 빛을 발했던 순간입니다. 우리는 다 그때를 기억하고 있죠. 너무나 멋졌던 순간이죠. 그래서 막 기사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찌됐건 이 당시 때 이제 앞으로 차후의 계획을 물어봐요. 항상 공연 얘기를 합니다. 아주 큰 공연장에서 밴드와 함께 공연을 한번 해보자. 많은 관객분들을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전국 투어 콘서트를 너무나 하고 싶었던 임영웅님이었다라는 걸 이 수년 전에도 한번 알 수 있죠. 그리고 가수가 되기 전에 어떠한 점이 정말 제일 고통스러웠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때 이제 임영웅님의 속마음이 나와요. 20대 초반에는 나는 당연히 가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될수록 과연 내가 가수가 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과 초조함이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해요.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았었는데 다행히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 당시 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영웅 님도 사람이고요. 어느 날 갑자기 반짝 나타난 스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힘들었던 무명 시절과 어려웠던 순간을 인내하고 고뇌하며 다시 연구하고 다시 스스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모든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년 전부터 임영웅님은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었고 그것을 지금처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임영웅님이 지금처럼 엄청난 업적을 세울 수 있었던 건 다른 가수들과 다르게 예능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오로지 앨범 활동과 콘서트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해 출연료가 수억 원에 달하는 임영웅님인데 진짜 막말로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으로만 꾸준히 출연했어도 그거로만 수십억, 인지도는 올라갔을 테니까 광고는 더 많이 찍었겠죠. 아마 거기에서 행사까지 뛰었다면요. 1년에 수백억 원의 순수입을 남겼을 겁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은 이미 코로나가 발발하기 수년 전부터 이제 나는 더 큰 공연장에서 팬들을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24시간 가수로서, 아티스트로서의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가수 임영웅님의 본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 이제 어머님과 할머님에게 감사의 인사 말씀을 해달라고 말을 하자 이러한 말을 해요. 정말 이 인사한 말을 드려도 모자란 이야기인데 항상 응원해주시고 항상 아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임영웅님이 이 어머님과 할머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끝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 라고 인터뷰를 마무리하려고 질문을 하자 이러한 말을 합니다. 포천의 아들로서 아침마당에 출연했었는데 이젠 전국의 아들이 되겠다. 정말 아들, 손자처럼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자신의 노래로 많은 분들께 위로를 드리고 마음에 와닿는 어떤 이런 가산 말들로 실력 있는 가수가 되겠다. 최근에 존경하는 선배님이 결국에는 실력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가수는 실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영웅 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발전하는 가수가 되려고 합니다. 임영웅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노래를 홍보하면서 임영웅 님의 인터뷰가 마무리가 되는 영상이었거든요. 이게 벌써 수년 전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영웅 님이 그 당시 때 진솔하게 인터뷰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의 임영웅 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서 저렇게 활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가수 임영웅이 이런 행보를 걷고 있구나. 느낌이 팍팍팍 오시지 않습니까? 결국에 사람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굉장히 이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잘했던 사람은 현재를 잘 살고 있고 현재를 잘 사는 사람은 미래도 잘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과거에 엉망이었다면 현재에도 엉망일 수 있고요.
현재가 엉망이라면 미래 역시 엉망일 가능성이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의 이런 일관성 있는 모습이 결국에는 지금의 슈퍼스타, 글로벌 스타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다양한 방면에 응용을 한다면요. 소씨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임영웅님의 이 롤모델의 삶을 10대, 20대 젊은 층들도요. 충분히 가수 임영웅처럼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롤모델로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소씨 역시 그렇게 한 3년차 쫓아오다 보니까 저도 나름의 목표들을 읽을 수 있었고 또 나름의 재정적 상황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저만이 아니라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채널들 말고 정말 하재근님처럼 임영웅님에 대한 소식을 팩트있게 잘 전달하시던 유튜버 분들은 아마 저랑 상황이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정도의 길을 걷는다라는 건 때로는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에는 그 결과가 너무나 눈부시다라는 것을 저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마지막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로 임영웅님이 이 명동사랑방이라는 프로그램에 또 그 위상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소씨? 하실 텐데 이게 대학생들이 만나서 이렇게 미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채널이 ENA? 저도 처음 보는 방송 프로그램 방송사입니다. 근데 여기 써있죠? 용인대 임영웅 미성의 사랑은 늘 도망가. 자, 바로 이분이 이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사랑은 늘 도망가를 열창했는데요. 이 노래 잘 부르면 1등 사윗감이야.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대학생이고 이 미팅하는 여자분들도 대학생인데 이분이 이 노래 선곡하니까 반응 보세요. 이 노래 잘 부르면 1등 사윗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어머님들이 임영웅님의 노래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노래만 잘해도 사윗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걸 이 따님들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 20대의 젊은 여성 커뮤니티에서 임영웅님의 이 인기와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함께 가고 싶다라는 많은 따님들의 반응글을 제가 엄청 소개를 해드렸죠. 그걸 봐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도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사랑은 늘 도망가를 굉장히 열창을 해요. 그러니까 음색은 임영웅과 비슷할 수 있지만 음정이 너무 불안하다라고 합니다. 비록 노래는 잘 못 불렀지만 그래도 용인대에서 태권도 선수로서 태권도 학과인지 선수인지 모르겠지만 소씨처럼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했던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열창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왜 노래방에서 연간 1등을 차지한 노래가 임영웅님의 이 사랑은 늘 도망가인지 팩트를 굉장히 많이 전달드렸죠? 근데 이제 방송에서도 이런 대학생들 미팅 프로그램에서조차 그 위상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1등을 할 수밖에 없죠. 10대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젊은 20대 청년 청춘들도 이 노래를 열창하고 심지어 이렇게 여대생들도 이 노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노래가 앞으로 영웅님의 앨범에 더 많이 실리겠죠? 아무래도 트로트보다는 아까 하고 싶었다라는 재즈와 발라드와 같은 이런 장르의 노래들이 더욱더 많이 발매가 될 겁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임영웅님의 인지도와 임영웅님의 앨범을 듣는 연령대가 지금처럼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아니, 소씨, 이게 뭔 사진이에요? 라고 하시겠는데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이거든요. 가운데 임영웅님이 이렇게 딱 앉아있고 양옆에 누가 봐도 영웅시대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걸 딱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몇 년 전 사진 같아요. 아마 임영웅님의 무명 시절 때
함께 이렇게 사진을 촬영한 것 같은데, 이 러닝 복장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예전에 소씨가 임영웅님이 이 한강 같은 곳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서 버리는 그런 이 캠페인 운동을 몸소 실천했었다라고 했는데, 그때처럼 이렇게 러닝하는 복장인 걸 알 수 있어요. 바람막이 나이키 옷을 입었고 바지도 이렇게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죠. 그래서 임영웅님이 모르겠습니다. 일정 소화를 하던 때인지 아니면 정말 가볍게 산책을 하고 있던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선글라스까지 탁 끼고 이렇게 옆에 있는 영웅시대 분들과 소나트를 하며 사진을 찍었던 모습이에요. 심지어 이 옆에 분은 과감하게 네, 보이시죠? 팔짱까지 끼고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뭐 이때 너무 좋으니까 팔짱 낄 수도 있죠. 어찌됐건 요런 모습까지 찾아볼 수가 있었다. 항상 언제 어디에서나 이 팬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어머님과 할머님을 생각하며 아티스트로서의 행보를 우직히 걸어가는 임영웅님이기 때문에 이제 LA 콘서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 무대를 밟기 시작하면요. 그 위상을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알아주게 될 거라 생각하고 요번에 말씀드렸던 서울가요대상, 한타뮤직 어워즈, 골든디스크 어워즈 그리고 뮤직뱅크까지 이 국내에서 받았던 서름을 미국에 있는 빌보드 차트 어워즈 이런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위상이 빛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에도 주말답게 신나는 소식들 오후 저녁 시간대 마구 쏟아낼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다음 영상에서 곧바로 만나요.